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통합사회 선생님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4단원,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인권 보장과 헌법이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 관계로 두 개로 끊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이 인권 의미와 변화 양상 파트 1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인권의 발생 배경, 그리고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이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왕권 신수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인권의 발생 배경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는 인권의 발생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인권이 발생하기 이전의 시점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죠. 중세시대에는 신분제가 있었고 영주와 농노 간의 어떤 계약관계, 말이 계약관계지 거의 뭐 그죠? 상하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런 시절에 있었던 어떤 중세 종교와 관련된 어떤 풍토 그리고 왕의 어떤 권력이 신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많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죠?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그죠? 태양왕 루이 16세고요. 그때 당시의 어떤 권력 같은 것들을 이 사진에서도 느낄 수가 있죠. 그죠? 나보다 센 사람은 솔직히 없지 막 이러면서 막 그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 루이 16세랑 내가 다른 게 뭐야 도대체. 그죠? 너도 눈 두 개, 나도 눈 두 개. 너도 콧구멍 두 개, 나도 콧구멍 두 개. 나도 귓구멍 두 개, 너도 귓구멍 두 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생겨먹은 사람인데 왜 너만 권력을 받았냐. 우리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가 있고 권력이 있는 거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천부인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부터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어떤 동등함을 바탕으로 나오게 된 이론인데요. 이외에도 뭐 다양하게 이 당시 사회에 소개되는 다양한 이론들에 의해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인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천부인권설에 의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인권의 특성으로는 크게 보편성, 천부성, 불가침성, 항구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편성이라는 건 보편적이라는 거는 그죠? 누구나 그죠? 특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천부성, 하늘로부터 주어졌다. 그러니까 천부성, 하늘로부터 주어졌다.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고 선천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방금 전의 천부인권설에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후천적이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태어남과 죽음 그 기간 동안 어떠한 기간에도 막론하고 주어지는 권리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침성이 그죠? 불가침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요. 당연히 나의 인권을 누군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침, 그죠? 가침이라는 말은 침해가 가능하다인데 그게 아닐 불자, 그죠?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침해를 할 수 없고 침해를 해서 안 된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 인권이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항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기간 동안 보장되는 것이다라고 여겨지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특성 간단하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특성의 인권이 크게 세 세대에 걸쳐서 발전해 왔고 확대되어 왔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이 인권 3세대론입니다. 카렐 바작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된 이론인데요. 인권의 유형을 시간적인 흐름, 역사적인 흐름과 연계지어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교과서에도 페이지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3페이지를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세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주로 자유권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1세대 말 그대로 1세대면은 그죠? 3세대 인권 중에서 가장 초기에 생겨난 인권, 즉 인권 초기 단계의 어떤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민혁명 이후의 시기가 바로 그 인권이 탄생한 태동을 한 시기고요. 이때의 자유권 1세대 인권은 주로 국가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주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형태였다라는 거죠. 소극적과 적극적인 어떤 유형을 가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잠을 자는데 깨웁니다. 잠을 자는데 깨워요. 어디 잠을 자냐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 깨우지 마세요, 선생님. 이러면서 그죠? 깨우지 말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무언가를 하지 말아달라. 간섭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뉘앙스이고요. 반대로 적극적인 경우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 학교에 뭐 이런 음료수 좀 이렇게 배치해 주세요. 편의점에다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본인이 요구를 했죠. 선생님이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 요구를 하는 형태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거죠. 깨우지 말라, 건들지 말라는 거죠. 소극적인 형태의 권리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교과서에는 1세대 인권을 자유권이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보통 자유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평등권 그리고 참정권의 개념까지도 사실은 1세대 인권에 포함이 됩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자유와 거의 그 젓가락과 숟가락 관계랄까요? 네,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보장받고자 했었던 시민혁명 시기 당시의 시민들의 어떤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참정권의 개념까지도 시기상으로 봤을 때 자유권 평등권보다 조금 이후의 시기이긴 하지만 1세대 인권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서 보셨을 시민혁명과 관련된 어떤 자료들입니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났으며 미국에서는 독립전쟁에 의한 어떤 그죠? 독립선언이 일어났던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시민혁명들이 일어났던 것은 사회계약설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개인과 시민과 국가 간의 어떤 계약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계약의 내용을 보아하니 국가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정치화법과 관련된 그런 2학년 때 선택 교과를 하시게 되면 좀 디테일하게 배우실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분제 같은 것들이 폐지되고 국가에 의해 간섭받고 부당하게 권리를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그런 권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참정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왼쪽 사진을 잠시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이 이제 Vote for Women 이러면서 그죠? 그 여성 참정권의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관련하여서는 지금 교과서에는 99페이지에 서프라제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서프라제트가 이 당시 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유색인종들이 본인의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거권을 보장해 달라고 이렇게 직접 투표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기사 내용 보면은 Negro citizens attempt to cast ballot in Greenwood 이렇게 해놨잖아요. 니그로가 이제 그 흑인을 조금 비하하면서 부르는 어떤 용어인데 이 당시 기사 자체가 그죠? 흑인을 비하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 것도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죠. 63년 기사인데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사진 찍고 있는 사람 있죠. 사진 찍고 있는 사람 여기에 이 사진 찍고 있는 사람들이 니들 투표하겠다고 뭐 속된 말로 설쳐대는데 어떤 놈들인지 내가 사진으로 다 입력해 놓겠어.
하면서 지금 보면은 이 photographs can later be used intimidate them. 그죠? 겁을 주고 겁박하겠다, 협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perhaps to force them from their jobs or homes because they try to vote. 그죠? 그들은 투표를 하려 했기 때문에 그죠? 이 일자리에다가 니네들 얼굴 까발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일자리에다가 이놈들이 니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얘네들이 투표를 하러 왔어.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런 분위기를 봐도 유색인종들이나 여성 혹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노동자 등등이 1인 1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평등하게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시기 당시에는 보통 선거권, 즉 특정 연령만 이상이 되면은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제대로 확대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참정권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보통 선거권이 확대 과정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1세대 인권인 참정권이 점점점 보장되기 시작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2세대 인권입니다. 2세대 인권까지 오늘 할 건데 주로 사회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권이 발생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그죠?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긴 건 또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노동 환경이 열악했고 환경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시민혁명의 이면에는 그죠? 빈부격차, 자산가들만이 더 부유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경제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실업이 다량 발생하기도 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줄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장해줄 필요가 증대가 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방금 1세대 인권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소극적 권리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형태의 권리에 해당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권이 보장되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가난은 본인의 게으름 탓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사회권이 이제 보장받기 이후부터는 가난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로 되진 않았던 거예요. 국가가 제대로 이들을 돌보지 않았던 문제까지도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런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권과 관련된 어떤 권리로는 노동권이라던가 복지 보장과 관련된 권리 그리고 교육권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일단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이 사회권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겁니다. 바이마르 헌법이 독일에서 나온 건데요. 20세기 초반쯤에 나왔습니다. 20세기 초반쯤에 1910몇 년인가? 네. 나왔는데 그때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권이라고 하는 관련 조항을 세계 최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헌법에서 명시를 했다라는 게 아주 역사적인 의의가 큽니다. 그 사회권과 관련하여서 뭐 노동권이라던가 교육권 등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헌법에 그럼 어떤 거 관련 조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관련 헌법 조항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32조와 33조가 있는데, 그죠?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이는 단어가 보면은 뭐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기도 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그리고 33조를 보면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 즉 노동 3권과 관련된 그런 조항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지보장 관련 헌법 조항을 보면은 그죠? 34조에 보면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 얘기들도 나와 있고요. 이외에 여자 복지 권익 향상, 노인과 청소년 복지 향상, 복지와 관련된 조항들이 역시나 잘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아니면은 뭐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헌법 조항은 다 사회권과 관련된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얘기하고 있고, 의무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육은 평생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배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더라도 그죠? 이전 앞에 있었던 그 자유권과 관련된 것들보다는 더 뭔가 적극적으로 국가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주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뉘앙스 차이를 잘 이해하셔서 1세대, 2세대 인권까지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